안녕하세요. 수익형 펜션 사업을 위한 돈 되는 펜션 만들기 시간입니다. 요즘 키즈 펜션이 큰 인기죠. 덩달아 키즈 펜션 창업에 관심을 가지는 분들도 부쩍 늘어났습니다. 조금 엉뚱한 얘기지만 키즈 펜션으로 돈을 벌 생각이라면 키즈 펜션이 아니라 맘스 펜션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건 또 무슨 소릴까요? 사업적인 측면에서는 아이들이 아니라 엄마들에게 신경을 써야 한다는 뜻입니다. 키즈라는 단어가 펜션이라는 명칭 앞에 붙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거의 모든 키즈 펜션이 객실 전체를 어린이 놀이방처럼 꾸밉니다. 이래서는 곤란하죠. 우리의 수입은 코 묻은 아이들 용돈이 아니라 엄마들의 지갑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키즈 펜션으로 돈을 벌려면 어린이 놀이방이 아니라 분위기 좋은 카페 같은 펜션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런 원리를 모르다 보니 아이들 놀이기구를 만드는 회사들만 돈을 법니다. 저희에게 상담하러 오신 분 중에 놀이방 기구 회사와 키즈 펜션 창업을 이야기한 경험이 있다는 분도 계십니다. 키즈라는 단어에 매달리다 보니 어린이집이나 키즈 카페와 연관이 깊은 회사들의 도움을 받으면 어떨까 싶었던 거죠. 실제로 키즈 펜션과 관련된 정보들을 찾아보면 정글짐이나 실내 놀이기구 이야기가 무척 많습니다. 이와 달리 키즈 펜션을 찾는 엄마들의 얘기는 눈 씻고 찾아봐도 없죠. 그래서 이번 영상부터 3회에 걸쳐 키즈 펜션 창업의 핵심 포인트를 연달아 다뤄볼까 합니다. 키즈 펜션 사업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오늘 영상도 놓치지 마시고 끝까지 시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때론 관점의 차이가 결과의 차이를 만들죠. 펜션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커플들은 색다른 체험과 자기 과시를 위해 펜션을 찾고 가족들은 편안한 휴식을 원합니다. 애견 펜션을 찾는 사람들도 커플이나 가족들과 비슷하죠. 하지만 키즈 펜션을 찾는 엄마들은 다릅니다. 색다른 체험이나 편안한 휴식, 나름의 과시욕도 있겠지만 일상을 벗어난 해방감이 가장 큰 이유죠. 저마다의 생각이 다르겠지만 육아에 지친 엄마들의 스트레스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엄마들끼리 모여서 수다라도 떨면서 스트레스를 풀면 좋지만 잠시도 눈을 떼지 못하는 꼬맹이들 때문에 그마저도 쉽지는 않죠. 다 같이 한 집에 모이는 방법도 있지만 뒷감당을 생각하면 선뜻 자기 집으로 모이라고 하는 엄마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다들 밖에서 모이지만 마땅한 장소 역시 별로 없죠. 노키즈존이라는 신조어가 생길 정도로 아이들을 데리고 밥 한 끼 먹기도 힘들고 키즈 카페도 마냥 죽치고 앉아있기엔 여러모로 눈치가 보입니다. 언젠가 펜션 창업 상담 때문에 젊은 부부를 만난 적이 있습니다. 키즈 펜션의 요금을 이야기하다가 그 정도면 싼 거야 라고 말하는 와이프를 쳐다보던 남편의 어이없는 표정이 기억나네요. 하지만 실제로 아이들을 데리고 시내 나들이를 다녀오는 비용이면 엄마들끼리 돈을 걷어 키즈 펜션에 다녀오는 게 훨씬 낫습니다. 키즈 펜션에 가서 시간을 보내는 순서는 다들 뻔합니다. 일단 아이들을 수영장이나 놀이방에 몰아놓고 실컷 놀게 하죠. 놀고 난 아이들이 지쳐 떨어질 때부터가 진정한 엄마들의 시간입니다. 엄마들을 위한 근사한 카페나 레스토랑 분위기를 내야 한다고 말한 이유죠. 엄마들의 눈높이에 맞는 색다른 분위기가 정글짐이나 수영장보다 훨씬 중요합니다. 애견 펜션도 마찬가지지만 펜션을 고르고 예약하는 건 어린 자녀들이 아닙니다. 강아지나 꼬맹이들이야 어디를 가든 아무런 관심도 없죠. 아이들은 못 보던 장난감 몇 개만 쥐어주면 자기들끼리 알아서 잘 놉니다. 오히려 정글짐이나 수영장을 원하는 건 엄마들이죠. 펜션에 도착하자마자 빨리 아이들 진을 빼야 엄마들의 시간이 돌아오기 때문입니다. 키즈 카페에 가기 힘들었던 코로나 기간에 장소 대여 형식의 워터룸이나 키즈풀이 큰 인기였던 것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원리를 이해한다면 키즈 펜션 창업은 놀이기구 회사들과 의논할 일이 아니죠. 풀빌라 펜션 이상으로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연출해야 하는 곳이 키즈 펜션입니다. 풀빌라 얘기가 나온 김에 덧붙이자면 키즈 펜션만큼은 반드시 풀빌라라는 호칭을 붙여야 합니다.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엄마들은 다들 영유아들을 위한 실내풀을 원하기 때문이죠. 대신 키즈 펜션의 실내풀은 단열이나 수질 관리에 빈틈이 없어야 합니다. 이 부분은 다음 영상에서 자세히 다뤄보기로 하고 다음 얘기로 넘어가죠. 엄마들을 위한 시설이다 보니 인테리어 비중도 매우 높습니다. 어린 자녀를 키우는 젊은 엄마들은 미혼의 여성들만큼 유행에 민감합니다. 그래서 인테리어 스타일도 중요하지만 가구나 주방용품,
각종 편의시설도 엄마들 사이에 인기 많은 브랜드 제품들을 골라야 합니다. 놀이시설에 이러쿵저러쿵하지 않는 아이들과 달리 인테리어와 객실용품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엄마들 입에서 좋은 소리가 나올 리는 없죠. 키즈 펜션은 애견 펜션만큼 탄탄한 그들만의 커뮤니티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엄마들 눈 밖에 나는 순간 운영에 큰 어려움을 겪게 되죠. 이와 정반대로 엄마들 사이에 분위기 좋다는 입소문만 나면 영업은 말 그대로 탄탄대로입니다. 그렇다면 인기 많은 펜션은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지금부터 하나씩 짚어보죠. 늘 하던 대로 시장조사 자료를 중심으로 키즈 펜션의 특징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2022년에 조사한 시장조사 자료를 보면 전국에는 대략 400여 곳의 키즈 펜션이 운영 중이었고, 그 중에 정식 홈페이지를 운영 중인 곳은 227곳이었습니다. 이 중에 키즈 풀빌라는 188곳이었는데 2020년 조사 당시 70여 곳에 불과했던 것과 비교하면 매우 큰 폭으로 늘어났음을 알 수 있습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과 가까운 경기도에 절반가량의 키즈 펜션이 있었습니다. 숫자만 보면 경기도가 가장 유망한 지역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정반대입니다. 키즈 펜션 숫자가 너무 많아서 경쟁도 심하고 손님 유치도 생각만큼 쉽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약률만 놓고 보면 여수시를 중심으로 한 전남 지역이 가장 눈에 띕니다. 2020년 조사 때보다 키즈 펜션의 숫자가 2배 이상 늘었고 전국적으로 유명한 키즈 펜션이 꽤 많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키즈 펜션 창업에 중요한 단서를 얻을 수 있습니다. 보통은 서울이나 수도권이 키즈 펜션 사업에 유리하다고 여기지만 지갑을 열 준비가 되어 있는 엄마들은 지역을 가리지 않고 무척 많죠. 오히려 수도권보다 경쟁이 덜한 지방의 대도시 주변이 키즈 펜션을 차리기엔 훨씬 유리하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여기엔 또 다른 이점이 숨어 있습니다. 키즈 펜션은 대부분 여러 가족이 함께 갑니다. 한 가족이 가는 경우도 있겠지만 보통은 자매나 친구, 동창생 모임 같은 엄마들 인맥으로 팀이 짜입니다. 그래서 키즈 펜션은 무엇보다도 객실 크기가 중요하죠. 아빠들이 따라가지 않더라도 여러 개의 침실이 필요합니다. 실제로 키즈 펜션의 입실 기준을 조사해보면 두세 가족이 쓸 수 있는 객실이 가장 많았습니다. 이런데도 2인실을 둔 키즈 펜션도 제법 많다는 게 재밌죠. 도대체 엄마나 아빠가 아이 한 명만 데리고 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다고 2인실을 파는 걸까요? 그저 웃어넘기기도 힘든 게 전국에 있는 키즈 펜션 중에 대략 30%가량이 2인실을 두고 장사를 합니다. 제가 앞에서 관점의 차이가 결과의 차이를 만든다고 했죠. 실제로 조사해보면 2인실을 둔 키즈 펜션의 수익형 비율은 형편없습니다. 키즈 펜션의 성격을 전혀 모르고 있다는 증거죠. 얘기가 잠시 딴 길로 샜지만 크기가 큰 객실을 만들려면 아무래도 남들보다 넓은 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땅값이 비싼 경기도나 수도권 인접 지역보다는 지방 대도시 주변이 키즈 펜션 창업에 훨씬 유리합니다. 물론 지방이라고 무조건 땅값이 싼 건 아닙니다. 하지만 이동거리나 시간을 생각하면 수도권 주변 시세보다는 한참 싼 값에 넓은 땅을 구할 수 있습니다. 객실 크기가 예약률에 미치는 영향도 시장조사 자료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2년 당시 전국에 있는 키즈 펜션의 수익형 펜션 비율은 대략 30% 정도였습니다. 코로나 기간임을 감안해도 상당히 높은 편이죠. 그런데 객실 크기별로 수익형 펜션 비율을 파악해보면 60평을 기준으로 수익형 펜션 비율이 확연히 나뉩니다. 60평 미만의 객실만 있는 키즈 펜션의 수익형 비율은 전국 평균보다 낮지만 60평 이상부터는 비율이 가파르게 뜁니다. 60평에서 90평까지는 40%에 가까웠고 100평 이상은 수익형 펜션 비율이 무려 64%에 달합니다. 물론 펜션 홈페이지에 기재된 객실 크기가 실제 건축 면적인지 부수적인 서비스 공간까지 합한 크기인지 확인은 힘들지만 무엇보다도 객실이 커야 한다는 사실은 분명합니다. 키즈 펜션의 건축 형태는 매우 단순합니다. 수영장부터 여러 개의 침실까지 모든 시설을 건물 안에 집어넣어야 돼서 복잡한 형태로 설계하기도 힘듭니다. 대신 제가 그토록 부르짖는 독채 구조가 훨씬 낫다는 건 분명합니다. 인테리어는 일반 가정에서 흔히 보는 분위기와 흡사합니다. 전체 중 약 90%에 달하는 키즈 펜션이 클래식이나 클래식 모던 스타일로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좁은 방에 정글짐이나 아이들 놀이기구가 가득 찬 곳이 많아서 인테리어 유형을 논하기도 힘든 실정입니다.
심한 곳은 침대 위로 정글짐이 지나갈 정도죠. 거듭 얘기하지만 이래서는 곤란합니다. 제대로 된 키즈 펜션이 되려면 엄마들이 오붓한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거실이나 주방 공간이 확실히 구분되어 있어야 합니다. 잘 꾸민 실내풀과 아이들 놀이시설만 있어도 충분하지만 기존에 운영하던 펜션에 정글짐 정도만 집어넣어 키즈 펜션으로 간판을 바꾼 곳들이 많아서 월풀이나 스파 같은 생뚱맞은 시설이 있는 곳도 많았습니다. 그보다는 아이들 건강에 신경 쓴 티를 내는 게 훨씬 낫습니다. 예를 들어 건물 전체를 세스코 케어에 가입하거나 방마다 공기청정기를 두는 방법이 대표적이죠. 예약률이 높은 키즈 펜션은 젖병 소독기나 분유 제조기, 가습기 같은 영유아 관련 용품을 빠짐없이 갖추고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바비큐도 보통의 펜션과는 다른 방식으로 제공합니다. 숯불 바비큐보다는 가스나 전기를 이용한 실내 그릴을 주로 씁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실 수익적인 면도 알아보죠. 전국에 있는 키즈 펜션 중에 30%는 비수기 평일에도 자기가 가진 객실의 절반 이상을 파는 수익형 펜션이었습니다. 2020년 조사 때보다 10%가량 낮아졌지만 다른 유형의 펜션들보다 월등하게 앞서는 편입니다. 권역별로 나눠보면 경상남도가 비율이 가장 낮았고 앞에서 말한 것처럼 전라남도가 수익형 키즈 펜션이 가장 많았습니다. 키즈 펜션이 가장 많은 경기도는 경상남도에 이어 두 번째로 수익형 키즈 펜션 비율이 낮은 지역이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키즈 펜션의 이모저모를 알아보았습니다. 입지부터 객실 요금에 이르는 상세한 내용은 다음 영상부터 2회에 걸쳐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죠. 그 전에 여러분은 아이들이 아니라 엄마들을 위한 펜션을 만들어야 한다는 점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키즈 펜션은 엄마들의 해방감을 위해 아빠들이 의무감에 지갑을 여는 구조로 돌아가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하나부터 열까지 세련된 젊은 엄마들의 눈높이에 맞는 펜션을 만들어야 성공합니다. 그렇다고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 영상과 바로 이어서 올릴 두 편의 영상만 꼼꼼히 챙겨보셔도 어느 정도 감은 충분히 잡으실 수 있을 겁니다. 거기에 더해 앞으로도 키즈 펜션 사업에 관한 내용을 꾸준히 올려볼 생각이니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도 많이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펜션 비즈니스 포럼이었습니다.